예,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이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라는 지금 느낌이 레임덕 아시죠? 레임덕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는 덕 오리 같은 오리 이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하산길이죠. 이 하산길 레임덕에 걸리면은 하산길이 아주 총총걸음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막 이 탄성에 의해서 내려 떨어지는 듯한 그런 내리막길을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는 레임덕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벌써 이낙연이가 이제 나 홀로 서야 되겠어. 딱 대세론 굳히지 않으면 내가 당하겠어. 이재명이도 쫓아오고 박원순이 없어서 뭐 조금 심리적 부담은 없지만 나는 나대로 가야 되겠어 하고 딱 대세론 굳히기 작전에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가면은 그 태양이 콩나물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빛이 있는 곳으로 머리를 이렇게 두르는 건 콩나물,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 자 인간의 본능이 그 다음에 힘이 레임덕 저 하산하는 사람보다 산에 오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쫙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머리를 돌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네. 결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일인가요?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 출마를 선언한 뒤에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낙연에게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리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숙제. 아주 이낙연 씨답게 목소리 제가 비슷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가는 자기가 차기 대선 주자란 자신감이 배어나는 그런 말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오해와 비판을 받을까봐 평소 대권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하던 그 이낙연 조심조심해서 너무 조심해서 저렇게 소심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참 비판도 받고 저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야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지난 8일날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의 대통령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딱 질문하니까 이미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나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대통령 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늘 머리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그 숙제가 대통령이다. 이제는 그만큼 자신 있어서 땅 친 겁니다. 이제는 치고 나간다. 라는 것이 그날의 문제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낙연 대세론이 이미 형성돼 있고 현재 2파전 이낙연하고 김부겸 구도에서는 어렵지 않게 당대표로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대표 당선 시에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김부겸 전 의원과 확실한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대선 불출마하겠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불출마하겠다. 한 사람하고 이분은 당대표가 된 순간 빵빠레 대선 빵빠레가 울립니다. 그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내려가는 레임덕의 길을 향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뭐 진리고 역사의 진리니까 말이죠. 이 의원은 다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통틀어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매우 조심스럽다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총리를 하면서 국민들께 뭐 드렸던 이미지가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당대표 출마 이후에 자신의 약점을 지적해도 당에도 오히려 자신감이 가득 찬 대답으로 탁탁 응수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낙연이가 대세론을 굳히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는 내임덕에 있다는 상관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한 이낙연 의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뭐라고 했냐면,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와 제가 이야기했을 때랑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다. 다른 분들이 말하면 정치적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말하면 마치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훨씬 더 책임감이 있다면서 책임감 때문에 말을 조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변명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호남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정치 1번지 종로 당선 뭐 등등 해서 정치적 무게감은 뭐 일반 정치인과는 다를 만큼 상당히 강합니다. 섣불리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 거죠. 결국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때도 대권 도전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한 저 민주당이다, 혁신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대통령의 일을 잇겠다, 이런 뜻을 사실상 피력했다고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다 나올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엄청난 그림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명이 탁 집니다. 어두운 그림자. 뭐겠습니까? 성입니다. 섹스. 성 스캔들. 자, 박 시장이 오늘 새벽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엊그제 비서인 어떤 여성이 고발을 경찰에 했습니다. 뭐로? 미투로 했습니다. 미투로. 자, 오거돈 미투로 해서 4.15 총선 훨씬 전에 있었는데 이게 밝혀야 됐었는데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 충남지사, 이 며칠 전에 그 모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대통령 조화를 갖다 줌으로써 또 공직자들이 많이 출연하고 나타남으로써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는데, 성폭행 소위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라고 직인이 찍힌 조화를 갖다 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여성계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반발 중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2, 3일 전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은 어저께 저녁 때 알게 됐죠. 네, 신의 한 수가 연속해서 발표를 하고 실황을 해가지고 결국은 신의 한 수가 어저께 거의 한 90만, 8, 90만까지 이 구독이 되는, 현재 조회가 되는, 보고 시청하고 있는 인원수가 나타난 걸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미투 사건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지금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이 박원순이 누굽니까? 무게의 크기를 보면은 안희정 못지않고 오거돈 못지않은 가장 큰 무게입니다. 서울시정을 내리 10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낙연이 대세론에도 깊은 수렁이 질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낙연이 대세론 구치기에 딱 들어간 그 순간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는 레임덕에 빠져버린 거고, 결국은 민주당 지금 지지율이 정부 친정부적인 소위 그 여론 친정부 성향의 여론기관이 조사한 그거에도 보면은 이미 통합당에서 원래가 자릿수의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오차범위입니다. 한 2주 뒤에 보면 무서울 정도로 민주당의 추락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 웬일일까요? 네. 역사는 항상 변화합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 새벽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녘이 가장 암흑이고 어두우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춥고 가장 무덥고 가장 안 좋은 그 순간 시간,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태양, 곧 장렬하는 태양이, 둥근 태양이 떠오릅니다. 희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